허송세월 앤드 쓰는 사람. 오랜 시간 글을 쓰고 책을 읽고 깊이 생각한 사람의 노년은 이런 모습이구나 했다. 나이에 맞는 생각과 행동으로 진짜 어른답게 늙어가는 작가님의 모습이 존경스러웠다. 사물의 겉이 아니라 내면을 보려고 애쓰며 썼던 글에 감탄하며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와 그 안에 인간의 흉측한 모습까지 날카롭게 비판하는 문장에 나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과 반성을 이어갔다. 과연 나도 작가님이 나이가 되면 그런 글을 용기 내어 쓸 수 있을까 반문도 하고 이 시대를 통렬하게 비판해줄 어른이 있어야겠구나. 그래야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각성하겠구나 했다. 오은영 박사님이 어리석은 부모를 향해 일침을 가하듯이 어린아이가 반드시 배워야 할 일에는 훈육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많은 이가 읽고 단단한 쓴소리에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허나 작가님은 자신의 말이 너무 많은 건 아닌지 걱정하셨고 지금까지 써온 글들에 대한 부끄러움도 크셨다. 많이 이에게 사랑받는 책을 여러 권 써냈지만 인쇄된 자신의 책은 한 번도 읽지 않으셨다고 한다. 다시 보면 허수라고 하나 만화 한 소리를 써놓은 스스로가 죄스러웠기 때문이라는데 작가님의 발끝조차 닿을 수 없는 수준의 글이지만 나 역시 그렇다. 특히 브런치에 올린 글이 마음에 들지 않는 날에는 빨리 등록 버튼을 눌러버리고 뒤돌아보지 않는다. 다시 읽어보지도 않을 뿐더러 마치 어떤 잘못을 저질러 놓고 도망치는 사람처럼 낮 뜨거움에 몸이 간질거리는 걸 겨우 참은 날도 있었다. 부끄러우면서도 자꾸만 글을 쓰는 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다. 나이 들물 이렇게 말씀하셨다. 애착하던 것들과 삶을 구성하고 있던 치열하고 졸렬한 조건들이 서서히 물러가는 풍경은 쓸쓸해도 견딜만하다. 그것은 속수무책이다. 흐르는 시간을 어찌 막을 것인가. 소중한 것들이 하나둘 사라져가는 풍경이 쓸쓸하지만 어쩔 수 없어 속수무책이란 말씀이 마음을 쳤다. 집 없는 서름은 인간만 느끼는 감정인가? 철새들은 집도 친구도 없는 이곳에 와서도 걱정 없이 잘만 지낸다는 말씀도 있었다. 철새들은 무주택자지만 온 천지가 집이라서 집 걱정이 없다. 먼 동네에 와서도 철새들은 낯설어하지 않는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그들의 집은 단출하며 큰 집을 욕심내거나 배산 임수와 같은 풍수지리를 따지지 않는다는 거겠지. 심장질환을 앓고 입원도 하시고 병원 진료도 받으셨는데 고통의 강도를 알려달라는 의사의 질문에 갸우뚱하셨다는 글도 있다. 고통은 경험될 뿐 말하여질 수는 없었고 눈금으로 표시할 수도 없었다. 고통을 시간과 분리해서 객관화할 수가 없었다. 1부터 10까지 고통의 강도를 물을 때 거침없이 대답했던 나는 어떻게 그것을 객관화했을까? 아이가 내 뱃속에서 벗어나 세상으로 힘차게 나오려고 할 때 나는 죽음을 떠오를 만큼 고통스러웠었다. 그것을 단지 10이란 숫자로 계량화했었던 나의 정신없음이 지금에서야 요상해 보인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노화가 오고 병에 걸린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병이라 칭하기 때문에 병이 되는 것이지 실상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이었다. 의사가 또 말하기를 늙은이의 병증은 자연적 노화 현상과 구분되지 않아서 치료가 어렵다고 했다. 늙은이의 병은 본래 스스로 그러한 것이어서 딱히 병이라고 할 것도 없고 병이 아니라고 할 것도 없다는 말이었는데 듣기에 편안했다. 작년부터 시작된 시어머님의 손목 통증은 정도가 심해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였다. 큰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았을 때 의사는 원래 나이가 들면 그래요라는 심심한 대답을 내놓았으니 원인이 궁금하고 빨리 통증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어머님은 서운했을 거다. 내 몸에 찾아올 노화가 어쩔 수 없는 자연의 이치임을 받아들이면 작가님처럼 편안해질 수 있을까? 늙음을 슬퍼하거나 막으려 들지 말고 하나의 생명현상으로 본다면 괜한 신세한탄이나 쓸쓸함을 덜 느끼지 않을까 싶다. 악기에 대한 문장에 감탄했던 이유는 군더더기 없는 단출한 단어들로도 마음을 울렸기 때문이다. 글이란 필시 이렇게 써야 하지 않을까 했다. 악기는 살아있는 인간의 생명과 시간을 연결해서 시간을 지속된 흐름으로 흘러가게 하고 그 흐름 위에서 선율은 태어난다. 연주로 들리는 악기 소리를 상상하며 이 문장을 읽었더니 틀림없이 그러해 보였다. 악기가 해내는 일, 시간을 지속된 흐름으로 만들고
그 흐름 위에 선율을 탄생시킨다. 참으로 적절한 표현이라 입이 떡 벌어지고 말았다. 세월호를 두고 쓴 글에는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다. 엄청났던 사건은 각 개인이 뜻하지 않게 겪은 사고로 치부되고 일부 권력자들과 위정자들의 주장들로 소외화되었다는 말씀. 사건의 본질이 해결되지 않은 채 잊히고 있는 세월호는 여전히 기울어진 채 우리 사회를 응시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해결하지 못한 본질로 또 다른 세월호는 계속 탄생할 것이고 이미 그러했다. 삶을 그리도 소중히 여겨 먹고 사는 일을 가장 중하게 여기지만 정작 그 중요한 삶을 지키느라 누군가의 삶은 속수무책으로 끝이 난다는 사실을 기억해둬야겠다. 그리고 이어지는 민속박물관 이야기와 안중근, 최초 신앙인 황사영, 이승훈, 정약용에 관한 짧은 스토리가 소개되어 나온다. 1954년 한국에 와 70년간 생활한 두봉 주교님 이야기는 뭉클했다. 70년간 온갖 일을 다 겪으면서도 늘 즐거웠고 재밌었다는 말씀. 농민들과 함께 정부에 맞서다가 추방될 위기를 겪기도 했지만 교황님을 설득해 끝까지 약자와의 연대를 놓지 않으신 분. 그분은 고등학교 3학년 때 결심한 일을 평생을 두고 실천한 의인이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종교 철학 시간에 최고의 사랑과 최고의 행복에 대해서 배웠다. 그때 남에게 행복을 알려주고 사랑의 길을 보여주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했다. 그 마음이 지금까지 달라지지 않았다. 나는 기쁘게 살고 있다. 어린 두봉 주교님이 떠올랐고 그 선한 마음을 간직했던 남학생이 보였다. 배운 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삶이 얼마나 이루기 어려운지 잘 알기에 그의 삶이 거룩해 보였다. 얼마큼 좋았냐고 묻는다면 그냥 다 좋았다고 말하고 싶다. 원래 그런 것에는 이유가 없듯이 이 책의 모든 이야기는 이유 없이 좋았다. 깊이 있지만 꾸미지 않은 문장이 좋았고 미사여구 하나 없이 아름다운 자연을 표현한 부분에는 감탄사가 흘러나왔다. 칼 같았던 하얼빈의 문장보다야 다정했지만 역시나 단단하고 깊이 있는 분이라 이것은 그렇다. 라는 단호박 같은 말씀들이 많아 내 마음도 함께 단단해지고 말았다. 이런 허송세월이라면 얼마든지 계속 보내시라 말씀드리고 싶다. 허송세월 하늘온 참으로 오랫동안 가방에 넣어 가지고 다녔다. 이토록 가방에 오래 가지고 다닌 책도 오랜만이다. 깜빡 잊고 있다가 지퍼를 열면서 이 책을 읽어야 하는구나 싶었다. 몇 장을 읽고 다시 넣고 카페에 앉아서도 읽고 한밤중 장작 앞에서도 읽었다. 천천히 문장을 짚어가며 읽는 재미가 있는 책이라면 믿을까? 이야기책이 아니라 줄거리를 이야기할 수도 없고 작가의 사상을 논하기에는 내가 너무 부족해 평을 하기도 애매하다. 그렇다고 자기 주장이 강한 것도 아니라 반론을 제기하기에도 민망하다. 그냥 한 사람의 삶과 생각에 동조하고 가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기도 했다. 에세이를 쓰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이 책을 자주 추천하고 있다. 그만큼 깊이가 있고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과정이 해박하다. 김훈 작가님의 문장력이야 두말하면 뭐 하겠는가? 글을 좀 쓴다는 사람들은 김훈 작가님의 문장을 담고 싶어한다. 나도 예외는 아니다. 담담하게 쓴 하얼빈은 물 말아먹는 밥마냥 밋밋한 것 같으면서도 본질에 충실했다. 이 책은 소설이 아니지만 수많은 단편적 이야기가 숨어있다. 꽃과 똥, 새와 호수공원, 태풍 전망대와 교동도, 술과 담배, 냄새에 담긴 의미와 추억들. 우리 삶에서 스쳐간 많은 것들을 다시 보게 만든다. 그리고 그 안에 알게 모르게 의미가 담겨있다. 특히 앞부분에 펼쳐진 술 이야기를 읽으며 놀라운 것을 넘어 감탄하고 말았다. 내가 군 생활을 했던 태풍 전망대, 그 소재로 이토록 깊은 통찰의 글들이 나오다니 신기하면서도 작가의 자세가 어때야 하는지 고민하게 된다. 역사와 근거에 준하는 의식, 그리고 공감할 수 있는 감정, 읽는 내내 감탄하며 읽게 된다. 이 책이 베스트셀러에 오래 머물기 때문이기도 하다. 작가님이 밝힌 바 있지만 긴 문장임에도 이해가 쉬운 이유는 가장 기본적인 주어와 수어의 가까움이다. 주체와 동사가 가깝기 때문에 결국 무슨 말을 하는지 금방 이해할 수 있다. 김훈 작가님에게는 특이한 문제가 있다. 그게 뭔지 잘 납득이 가지 않는데 이제 조금은 알 것 같다.
끊어질 듯 하면서 이어지고 잠시 쉬어가는 듯 연결되는 문장력이 있다. 그런데 쉽게 고개가 끄덕여지는 이유가 있다. 글을 읽는 내내 서민적이란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사람에게서 풍겨나는 냄새와 정서가 가득하다. 특히 똥냄새에 담긴 묘사들이 참 재미있으면서도 숙연하게 만든다. 사람이 어때야 하는지, 왜 뭉쳐 살아야 하는지 말이다. 인간이 만든 권력의 냄새와 화학적 냄새로서 설명이 불가능한 사람의 냄새가 무릇 와닿는다. 애 조시를 다룬 꼭지는 내게 많은 가르침을 주었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그 흔한 조사가 우리의 생각을 나타내는 데 있어 그토록 유용할 줄 몰랐다. 부사 형용사, 그저 그렇구나 했던 것들이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게 되었다. 분명히 책은 산문이자 에세이임에도 수많은 정보와 가르침으로 가득하다. 그래서 읽는 내내 볼 수밖에 없었다. 이 책은 산문임에도 상당한 전문 지식을 보여준다. 찰스 다윈의 통찰력을 나타내는 부분에서는 내게도 번뜩이는 인사이트를 주었다. 우리가 기존에 보지 못한 것을 봤을 때 마냥 신기하다고만 느낄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인류의 최초를 추측하기도 한다는 사실이다. 작가와 과학자는 이럴 때 다르지 않다. 그들의 시선과 관점은 항상 독특하고 깊이가 있다. 이 책은 하루아침에 쓰인 책이 아니라고 말한다. 중간에 갑자기 경어체로 바뀐다. 작가가 오랫동안 쓴 글을 모았다고 볼 수 있다. 칼럼처럼 쓰인 글들은 주장이 강해진다. 에세이 범주를 벗어나 신문을 읽는 느낌을 주지만 억지로 넘어가지 않아 편하다. 이 책은 내가 어떻다고 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선다. 그저 읽어보라고 추천할 수 있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이다. 나처럼 손에 가지고 다니며 카페에서, 공원에서 읽기 참 좋다. 그냥 나는 그랬다. 조용한 곳에서 읽는다면 나와 만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허송세월 앤드낙권 1. 김훈의 허송세월 독자들에겐 화양연화다. 단번에 베스트셀러 목록에 오르며 작가 김훈의 이름값 톡톡. 생활은 크구나 철모 똥바가지 보고 느낀 것을 책 첫 장에. 소설가 김훈이 입담을 뽐냈다. 책 허송세월의 한 대목은 이렇다. 햇볕을 쬐이며 허송세월 할 때 내 몸과 마음은 빛과 볕으로 가득 찬다. 나는 허송세월로 바쁘다. 사진나남. 김훈 76이 5년 만에 에세이집을 냈다. 허송세월이다. 단번에 예스24와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랐다. 2년 전 펴낸 소설 하얼빈에 이어 이번에도 이름값을 톡톡히 했다. 혀가 빠지게 일했던 세월도 돌이켜보면 헛되어 보이는데 햇볕을 쬐면서 허송세월 할 때 내 몸과 마음은 빛과 볕으로 가득 찬다. 나는 허송세월로 바쁘다. 책 허송세월의 한 대목이다. 다분히 아이러니한 제목이다. 출판사가 소개한 서평은 이러했다. 늙어가는 일의 즐거움을 논하는 글로 운을 떼어 도로변의 투명벽에 부딪혀 죽는 새들과 철모를 남기고 간 옛 병사를 향한 헌사로 닿는 45편의 산문은 본래 스스로 그러한 운명에 포박되어 있던 가엾은 중생의 말에 바치는 송가다. 꽃과 새와 밥과 꿈에 뒤엉킨 이 시대의 기쁨과 슬픔을 애달프면서도 때로는 웃음기 있게 명료하면서도 섬세하게 그려낸 언어의 짜임이 눈부시다. 책을 읽어봤더니 언어의 짜임이 눈부신 것은 사실이었다. 이런 문장이 있었다. 와인은 현실을 서서히 지우면서 다가온다. 와인의 취기는 비논리적이고 두루뭉술하다. 막걸리는 생활의 술이다. 막걸리는 술과 밥의 중간쯤 되는 자리에 있다. 소주는 아귀다툼하고 희로애락하고 생로병사하는 아수라의 술이다. 무릎을 쳤다. 기껏해야 목마와 숙녀를 읊조리고 조지훈의 주도유단을 들먹였던 치기. 어린 술꾼들의 방자함을 날려버리는 촌철살인의 문장이 아닌가. 출판사 나남에 물었더니 독자들과 만나는 행사가 예정돼 있다고 했다. 삶의 어쩔 수 없는 비애와 아름다움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우리 시대의 문장가를 만나볼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라는 소개글이 발길을 당겼다. 7월 24일 저녁 광화문 교보빌딩 23층 대산홀 객석 300여 석이 꽉 찼다. 1000여 명의 참가 신청을 받아 추첨을 거친 사람들이라고 했다. 멀리 부산에서 광주에서 차표를 끊고 발품을 파는 수고를 마다치 않고 사람들이 찾아왔다.
왜 사람들은 김훈을 만나려 할까? AI 광풍이 부는 이 시대에 그는 연필로 글을 쓴다. A사 종이도 대학노트도 아니다. 원고지에 꾹꾹 눌러 쓴다. 사각사각 원고지 위를 유영하는 펜과 지우개를 생각해보라. 면도칼로 연필을 깎는 노 작가의 손. 김훈의 말 맞다나 내가 나의 글을 내 몸으로 내 육체로 밀고 나간다는 확실한 느낌 때문에 연필로 쓰는 것이지만 젊은 MZ들에게는 빈티지다. 신기한 레트로 복고의 세계다. 중년의 김훈이 카페에서 조용히 차를 마시며 상념에 잠겼다가 글을 써내려가는 모습에 심쿵했다는 작가 지망생이나 여성 독자도 여럿 보았다. 김훈은 컴퓨터를 모른다. 스마트폰도 사용하지 않는다. 피처폰으로 전화를 받고 전화를 준다. 문자 메시지를 읽을 줄 알지만 문자를 보내는 데는 익숙하지 못하다. 문자로 연락하면 전화로 답이 올 때가 많다. 출판 편집자들이 그의 원고를 받으려면 팩스로 수차례 오고 가는 불편한 수고를 감수해야 한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런 골동품 같은 김훈을 멋있게 보는 이들이 많다. 김훈은 선한 품성의 소유자임이 분명하다. 전설적인 무협소설가 김광주로 더 잘 알려진 부친이 말년에 병석에 누워 연재할 소설 대목을 구술할 때 김훈이 옆에 앉아 받아 적었다. 그는 이른 아침 아버지가 드실 해장국을 사오다가 국그릇이 엎어져 울던 어릴 때의 자신을 말하곤 했다. 대학에 합격한 여동생을 위해 다니던 학과를 중퇴해 학력이 고졸이 된 것도 후회하지 않는 그다. 삶의 비애를 긍정하는 김훈은 위선이 아닌 위약을 자처할 때가 있다. 굳이 마초로 비난받을 때가 그렇다. 기자가 보기에 김훈은 다소 표현이 서툰 휴머니스트일 뿐이다. 자신의 노동으로 글을 쓰는 정직한 근로자다. 육체 노동의 고달픔을 즐길 줄 알며 누구보다 잘 관찰하고 깊이 생각해 쓰는 작가의 본래 일에 충실하다. 진리는 말하여질 수 없다고 한다. 하물며 글로 전할 수도 없을 터이다. 살아내고 이겨낸 자만이 눈빛과 몸짓으로 알아챌 뿐이다. 그런데 김훈은 쓰고 또 쓴다. 뭘 말하고 싶었을까? 토크쇼는 나남 박혜현 주필이 김훈 작가에게 묻고 답하는 식으로 이루어졌다. 역시 김훈이라고 할 만한 몇 가지 인상적인 대화를 인용한다. 책에 보면 철모를 이용한 똥바가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똥바가지 얘기를 굳이 쓰신 이유는 파주에 가면 민속박물관이 있어요. 생활과 직접 관련된 것들이 많은데 철모로 만든 똥바가지가 있었어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그 철모를 무슨 병사가 하나 전사했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그 철모가 돌아다니다가 생활용품으로 쓰이고 있는 거야. 그 똥바가지가 아주 고귀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 박물관에 가서 똥바구니 사진을 얻어와서 책맨 앞에다가 모셔온 거예요. 우리가 겪은 전쟁의 고통과 죄악을 우리가 생활로서 이렇게 극복해 나가는 평화와 긍정의 정신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인간의 생활이죠. 생활은 크구나라고 글자 6개를 내가 썼어요. 그냥 주어와 수어로 군더더기 없이. 허송세월 첫 장엔 국립민속박물관의 철모 똥바가지 사진이 실려있다. 김훈은 그 옆에 생활은 크구나 6글자를 자신의 손으로 썼다. 책이 허송세월인데요. 좀 해학적이면서 역설적인데 허송세월이란 제목을 정한 까닭이 궁금합니다. 그건 일반 사람들이 지나간 세월을 돌이켜볼 때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공허감 같은 것입니다. 가령 제가 건강이 좋지 않아 술을 못 먹게 됐거든요. 근데 가끔 이렇게 위스키를 한 방울 입에다 대면 야 이게 진짜 그 맛이구나. 지금까지는 이걸 모르고 그 많은 술을 내가 먹었구나 싶어 이게 허송세월을 한 거구나 알게 돼요. 돌이켜보면 되게 그렇잖아요.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아주 일상적이고 흔한 감정들입니다. 교양 있는 언어로 말하는 훈련 필요하다. 김훈이 고귀한 인간의 생활을 느꼈다는 철모로 만든 똥바가지. 김훈은 생활은 크구나라는 6개 글자로 표현했다. 사진나남. 책에 여러 단어들이 나오는데 밥과 똥, 새와 꽃, 글과 책 이렇게 한 글자 단어가 많습니다. 그런 한 글자 언어에 애착을 가지신 이유가 있나요? 한 음절짜리 우리말을 나는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요. 명사로는 달, 별, 밥, 똥, 꽃, 산, 강, 물, 동사로는 없다. 먹다, 하다, 넣다, 꽂다.
빠다, 치다, 밀다, 깎다, 찌르다 이런 말은 인간과 삶의 직접적인 관계에서 생기는 단어라고 생각해요. 가장 몸에 가까운 동작을 표현하는 단어죠. 김소월 시인의 산유화라는 시가 있죠. 산에는 꽃피네 꽃이 피네 갈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한 줄짜리 동사 4개와 명사 3개를 가지고 자연이 순환한 그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이건 김소월이 아니면 못해요 웃음. 그런 단순한 언어들이 갖는 힘은 정말 고귀한 것이죠. 책에 보면 불신과 증오와 저주가 우리 사회를 지배해왔다고 쓰고 있어요. 우리 시대의 가장 고민스러운 문제가 말이라고 생각해요. 인간이 소통하기 위해서 말을 하는데 말을 하면 할수록 단절이 돼버려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아무도 믿지 않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민주주의를 합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은 인간이 말로써 소통할 수 있다는 전제 위에서만 가능한 건데, 인간에게는 듣기와 말하기 2개가 있는 거예요. 듣기라는 것은 읽기와 같은 건데 내가 외계의 것을 받아들이는 모습이죠. 요즘 우리 사회 언어의 병은 이 듣기가 안 된다는 것이죠.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소화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말을 해야 하는데 그걸 안 듣고 내 말만 하니까 소통이 안 되는 것이죠. 특히 자기의 정치사회적 견해를 말할 때 교양 있는 언어로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치사회적인 의견을 말할 때는 반드시 거친 말을 쓰고 공격적인 말을 쓰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는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교양 있는 말을 하고 고운 말과 순한 말을 써야 된다. 듣기에 바탕을 둬서 말하기와 소통 기능을 회복시켜야 한다. 저는 그런 고민을 하는 것이죠. 김훈의 말소리는 때론 무대 밖으로 퍼지지 않아 웅얼거림이 있었고 중간중간 말이 새는 듯 들렸다. 그래도 강연 도중 많이 웃었다. 그의 애독자들이 대부분인 관객들에게 적극적으로 반응했고 세상을 달관한 듯한 천진한 미소도 보였다. 아무래도 코로나19를 겪으며 죽음의 강을 건넜다 돌아온 여유일 것이다. 김훈은 오늘 말을 많이 했어요. 집에 가면 반성해요. 난 그냥 나의 편견과 내 생각을 가감없이 말할 뿐이죠. 그렇게 말할 때 편해요. 그러니까 제 말은 저 사람이 무슨 진리나 원칙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자기 생각을 그냥 편하게 주저없이 말한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자신을 낮췄다. 기득권에 저항하고 해답을 요구하라. 하지만 남들이 보지 않는 것들, 놓치는 것들에서 의미를 발견하느라 깊이 관찰하고 생각하며 허송세월 보내는 김훈. 김훈은 언어에 뼈다귀만 있는 딱딱한 보고서나 기록물을 소중하게 여기며 공부하는 자신이 허송세월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그의 수고로 만들어낸 작품 속 세상은 독자들에겐 다시는 만나기 힘든 화양연화일 터이다. 대화의 후반부, 객석에서 딸아이와 함께 왔다는 중년의 애독자가 이런 질문을 했다. 생각과 관찰력이 여전히 청춘이신 노 작가님께서 지금 젊은 대학생들에게 보내는 희망과 격려의 메시지 한마디만 해달라. 그러자 김훈이 이렇게 말했다. 지금 젊은이들이 겪고 있는 고통의 대부분은 늙은 우리 세대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세대는 국민소득 80달러에서 지금의 4만 달러를 건설하는 것이었고 눈부시게 성공을 거둔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런 말도 못할 악을 저지른 겁니다. 사회악, 차별, 억압, 독재, 비리, 밑바닥에 깔린 이 악들을 해체하는 것이 젊은 세대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 기득권들이 어떤 도덕적인 각성에 도달해가지고 이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라면 안 돼요. 세상에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젊은이들은 거기에 문제를 제기해야 되고 저항해야 하고 해답을 요구해야 돼요. 내가 젊은 세대들한테 느끼는 불만 중에 하나는 나보다도 합리적이고 신문물에 빨리 적응하고 첨단 쪽으로 가는 기능은 뛰어나지만 이 무질서와 혼란을 돌파해 나갈 능력이 없어요. 난관을 극복하는 열정이 우리 세대보다 모자라요. 인정하실 겁니다. 그런데 김훈이 모르는 게 있다.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성인 10명 가운데 6명이 1년간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았다. 그런데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지난 6월 닷새 동안 열린 도서전에는 15만 명이 다녀갔다. 그중 상당수가 2030들이었다고 한다. 그렇다. 그래도 MZ들이 희망이다. 그런 의미에서 김훈의 허송세월은 절대 허송세월이 아니다.
부디 건강을 잘 챙겨서 우리 시대의 장인 김훈의 글을 더 만날 수 있기를 돌아오는 차 안에서 달에 빌어보았다.